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23일이고 토요일이네요. 토요일이고 국방 논평 꼭지를 한 말씀 드리겠고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역대급 국방 수출 계약이 다음 주에 체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는 이야기를 오늘 전해드리려고 해요. 이게 19조 원 추정인데 최대치겠죠. 이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어마어마한 수출 물량이 되는 것이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방산 업체가 그냥 벌떡 일어난다. 그냥 세계적인 수준으로 바로 돌입한다.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보도가 좀 하루 이틀 외신으로 좀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는 그걸 좀 전하는 수준인 것 같아요. 언론 보도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조금 성향이 다른 보도 한 세 가지를 모아서 전체적인 그림, 워낙 규모가 크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보도를 통해서 조금 다각적으로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각 보도마다. 그래서 전체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기로 합니다. 자, 이거 보면은 6월 초에 있었죠. 폴란드 국방장관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슉 돌아보고 갔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K2 전차 수출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얼굴마담이죠. 이걸 대두돼서 수출이 된다. 왜냐하면 예전에 될 뻔하다가 잘 안 됐고 다시 가라앉았다가 다시 올라왔고 이런 이제 질곡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K9이나 다른 무기 체계에 비해서는 같은 어떤 육상 무기에 자존심이 걸린 부분인데, 선두는 사실은 전차잖아요. 가장 앞서니까. 그래서 능력은 인정받고 있고 기술력도 인정받고 있는데 이게 될 듯 잘 안 풀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K2를 지금 폴란드와의 계약에 있어서의 어떤 대표 주자로 인식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볼게요. 그래서 지난 6월 초에 이런 영상을 제가 올린 바가 있었고,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도 어려운 마리우시 보아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이 그때 이제 은행장까지 대동하고 한국에 와서 아주 압축된 스케줄로 주요 방산업체들을 다 방문했습니다. 전방도 갔어요. 그래서 그 스케줄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집중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였지요. 그때 이제 5월 30일에서 금년 6월 1일 사이 방문했고, 지금 사진은 폴란드 국방장관이 방사청장과 미팅을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폴란드가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사진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죠. 위에 벨라루스는 친러시아 국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폴란드하고 리투아니아 사이에 제가 삼각형으로 표시한 지역이 있죠. 사실 러시아로부터 국경을 접하고 있지는 않지만 멀리 떨어진 지역이죠. 저기가 러시아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어찌 될지에 따라서 폴란드의 이 동쪽 경계선의 대부분이 러시아 영향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국방비를 GDP의 3%까지 올리기로 결정을 했고, 지금 뭐 법안 같은 걸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병력도 2배 이상 늘리고. 그래서 국방력을 강력하게 신속하게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있죠. 자,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고, 그 파트너로 우리를 선택했다. 지상 무기나 항공 무기에 있어서 핵심 전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폴란드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큰 딜을 한 거예요. 패키지 딜이죠. 한국이라는 나라한테 자기 국방력을 맡기겠다. 국방 장비를. 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겠죠. 국가 간의 어떤 신뢰라는 부분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큰 베팅을 했다. 한국에. 장기적으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완제품, 나중에는 이제 자체 생산, 기술 이전 통해서. 그래서 장기적인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결정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한 나라로 몰아준다는 것이.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큰 딜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이대로 이루어지면 20조 원에 가까운 딜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폴란드에서 이제 국방장관이 다녀간 이후에, 그 다음 유로사톨이라고 프랑스에서 하는 국방 박람회, 전람회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게 6월 말인가 7월 초인가 그런데, 거기서 폴란드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인 PGZ와 우리나라 현대 로템이 MOU를 사인을 해요. 그래서 임박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임박했다라는 부분이 이번 주말 금토를 거치면서 언론에 이제 공개가 된 겁니다. 어떻게
국방장관이 언급을 했거든요. 다음 주에 계약을 할 것이라고. 자, 그 계약,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죠. 그러면 자, 로이터 통신의 보도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6월 22일 날 보도한 게 저기 보이죠? 예. 이 내용이 뭐냐면은 폴란드가 이제 한국으로부터 제트기도 사고 탱크도 사고 그다음 자주포도 산다라고 국방장관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요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한 것입니다. 자, 기사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고 서로 보완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세 개를 이제 선택을 한 건데 폴란드 국방장관이 연내 2022년 말까지 K2 180대를 완제품으로 들여온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후 분량은 여기서는 이후 분량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없어요. 로이터 통신에서는 이후 분량은 폴란드에서 생산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FA50도 48대를 구매할 예정이다. 그리고 그 1차분은 내년에 들어온다. 2023년에. 그리고 K9 자주포도 구매할 것이다. 이게 주요 내용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자, 볼까요? 그 다음은 AFP 통신에서 나온 거예요. AFP 뉴스는 여기는 아까 로이터가 영국 기반이라고 그러면 AFP는 프랑스 기반입니다. 의외로 여러분 눈치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프랑스하고 우리가 지금 서로의 연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한 입장이 비슷하고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뉴스도 우리 유심히 보면 되는데 프랑스가 주니까 아무래도 조금 멀죠. AFP 통신은 프랑스의 이제 주력 중에 하나니까 거기서 영어로 기사를 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 폴란드가 이제 뭐 사겠다 한국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는 아까랑 같고 여기서 앞에 로이터 통신과 다른 점만 부각을 시켜보면은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다음 주에 사인한다. 그리고 연내에 들어온다. 180대는. 예, 그죠? 그리고 여기서 폴란드 장관 AFP 통신이 다른 점은 뭐냐면 K2뿐만이 아니라 K9 자주포도 1차분이 금년에 완제품으로 들어온다 라고 언급했어요. 저 K2와 K9이 1차분이 금년에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 사인을 한다고 돼 있는데 그 사인은 무슨 사인이겠습니까? 계약을 하지 않고 MOU만 사인했는데 물건을 넘겨주지는 않겠죠. 예. 그리고 비록 지난번에 현대 로템과 하긴 한 거지만은 MOU를 맺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인을 한다는 것은 저런 표현은 계약을 한다는 거죠. 예. 계약을 하고 K9과 K2는 1차 분량을 받는다. K2의 1차 분량의 분량은 180대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디펜스 뉴스를 보면은 가장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19조라는 금액이 도출이 돼요. 여기 보면은 디펜스 뉴스는 한국 관련된 기사는 한국인이 돼 있어요. 국적은 모르겠지만 이대한이라는 사람하고 두 번째 사람이 있죠. 예, 여기서는 한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그걸 기사를 작성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이에요. 포괄적이고. 예,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7월 27일이라고 날짜를 정확하게 박았어요. 오늘이 7월 23일이니까 4일 남았죠. 예. 그리고 폴란드 국방부하고 우리나라 로템, 카이, 한화가 MOU를 그날 체결할 것이다 라고 기사가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MOU를 체결하고 물건을 주진 않죠. 예, 그죠? 그래서 저거는 계약이라는 것을 잘못 적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최대 계약 금액이 19조 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 명세를 보면 앞에도 영국 통신이나 프랑스 통신에 넘는 내용이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그 주체가 되는 국가고 그 정부 관계자로부터 말을 들은 기자니까요. K2 같은 경우에 180대, 그건 앞에서 나왔었죠. 초기 분량 뒤에가 최대 400대까지도 구입할 수 있다라고 언급이 돼 있어요. 2030년까지. 그래서 180대면 지금 금액으로 3조, 그 다음 400대를 추가로 하게 되면 그건 8조. 이 합이 11조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정도 금액이 되니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때는 좀 비교가 좀 필요하죠.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금년처럼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천궁 미사일, 천궁2 미사일을 UAE에 수출하면서 그때 최고 수출 금액 단일 품목으로 신기록을 깼었죠. 그때 금액이 기억나십니까? 4조 원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신기록이 4조 원이에요. 4조 원인데 이 두 개를 합치면 11조 원이거든요. K2 전차만. 예. 가볍게 2배 이상을 초과하면서 신기록을 작성하게 돼요. K2가 이대로 되면은. 예.
그런데 그쪽 수도 기술 이전을 통해서 현지 생산 그리고 본인들이 현지 생산 기지화되고 싶다. 왜냐하면 폴란드는 그런 걸 하기 적절한 나라이긴 해요. 예, 그리고 원래부터 기계공업 같은 걸 잘 하던 나라였고 임금 수준이 낮고 기술력도 있고 노동력은 저렴한 편이에요 아직. 그리고 유럽 내로 배달하기가 좋은 회사예요. 그리고 폴란드랑 주위에 비슷한 입장에 처한 나라들이 있고 폴란드의 영향을 받는 나라들이 있어요. 이런 군수품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래서 그거는 현대 로템 입장에 봤어도 상당히 매력적인 제안이 아닌가. 자, 그거와 어느 정도의 기술 이전이 주거니 받거니 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건 FA50 이야기가 나왔죠. 48대를 수출하기로 되어 있다. 이거는 계속 확인이 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앞 기사에서 보면은 내년까지 1차 분량이 가게 되어 있다. 48대면 이것만 해도 3.4조 원이에요. 3조 4천억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예. 그리고 K9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이 기사, 디펜스 뉴스 기사에는 숫자가 언급이 됐어요. 숫자가. 예. 670대가 계약될 예정이다. 최대. 이라면 이게 4조에서 5조. 이것도 최고 기록을 넘죠. 천궁2에. 예. 자, 그리고 앞서 AFP 뉴스에서 언급했죠. K9 1차분. 670대 중에 몇 대인지는 모르겠으나 1차분이 금년 말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다. 자, 이 셋을 합치면 약 19조 원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개별 단위로 이미 신기록을 작성하고 있는데 합치면 말할 나위도 없겠죠. 우리나라 1년에 국방 예산이 지금 50조에서 60조 원 사이에요. 근데 이 수출 금액이 약 20조 원이 되거든요. 물론 1년에 다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만 1년에 몇 조씩은 발생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체결된다면 대단한 수출 금액이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48대 FA50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현실감 좀 가지기 위해서 보면은 여태까지 보면은 FA50, T50 포함입니다. 여태까지 총 수출된 게 64대예요. 64대고 거기다가 추가로 8대가 더 될 수 있다. 즉 최대로 72대까지 수출이 될 수 있다. 지금 계약된 걸 봤을 때 라는 거예요. 그런데 48대니까 반을 훌쩍 넘어가잖아요. 이미 이때 수출 물량의 60%를 더 얹어주는 거예요. 한 번 계약으로. 그러니까 카이 입장에서도 FA50 입장에서도 엄청난 딜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기사들을 살펴보면은 FA50의 개량형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 되면 좀 미묘한 부분도 생깁니다. 지금 F-35 도입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랑술래가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후 전투기 교체 수량이 있어요. 노후기들을 FA-50의 개량형으로 교체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위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것으로 전화위복이 되고도 남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진행될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최대한 FA-50의 개량권은 순항하겠다. 카이한테는 좋은 소식이죠. 그러면 이렇게까지 이제 진행을 시켜보면 궁금한 점이 또 생기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금년 초에 이 기사거든요. 미국이 폴란드 M1 에이브람 전차를 250대를 60억 달러에 판매하기로 했다. 7조 원이잖아요. 8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이죠. 그런데 지금 폴란드의 계획을 봐서는 수량 180대 금년 말까지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반년도 안 남았죠. 반년도 안 남은 기간 동안 완성 전차 그것도 폴란드 사양에 맞춘 거겠죠. 당연히 PL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180대를 생산해 줄 수 있는 나라가 과연 세상에 있느냐 지금 최고 수준의 전차를 없습니다. 자, 이것이 반증하는 것은 그만큼 폴란드가 전력 증강에 목말라 하고 있다. 급하다. 저 250대 팔았지만 M1 전차 1년에 몇 대 공급할 수 있을지 과연 모르겠습니다. 기술 이전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걸 한국이 해준다는 거예요. 자기 사양에 맞춰서. 자, 그런 게 일단 놀랐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최대 수출 물량이 600대 현지 생산까지 포함해서 이룰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그 구소련제 영향을 받은 그리고 자기들이 개량한 탱크들 그걸로 대체하는 거거든요. 오래된 것부터. 그러면 주력 전차가 폴란드 육군의 주력 전차가 K2 전차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계약은 1, 2년 만에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M1 에이브람 전차가 밀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걸 250대를 사줄 수밖에 없는 폴란드의 입장,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 폴란드는 미국의 청을 거절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력 전차가 불가피하게 두 가지가 된 거예요. 자, 결국 K2 600대 그리고 M1 에이브람 전차 250대를 섞어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처음부터 폴란드는 K2에 관심이 훨씬 많았다고 봐야 돼요. 기술, 가격, 다른 여러 가지 운용 유지 면에서. 그렇지만 미국의 제안을 거부할 수가 없었고 결국은 주력 전차가 두 개 섞이게 됐다. 이건 정치 외교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은 폴란드가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K2하고 K9은 초기 물량을 완성품으로 도입한다. 그래서 K2 같은 경우는 180대라는 숫자가 나왔다. K9도 그게 중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빠르게 폴란드군의 역량을 구축해주고, 그리고 폴란드는 지금 생산 역량이 올라와 있지 않아요.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단기간에. 그래서 폴란드는 몇 년 걸려요. 몇 년 걸리면서 현지 생산화로 넘어가고 자기들이 유럽의 생산 기지 역할을 하겠다. 그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잘 알기 때문에 본인들이 협상 카드로서 한국이 좋아할 만한 것이다라고 해서 제안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아까 에이브람스 구입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산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국방비를 늘리면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거예요. 예. 그게 같이 진행됐잖아요. 예. 그래서 K2 전차도 원래 한 800대 이야기 정도가 나왔었죠. 그래서 한 200대 정도를 M1 에이브람스 전차가 가져간 걸로 보면 돼요. 예. 그런데 폴란드는 왜 이러냐? 당연히 나토 가입국이기 때문에, 나토가 뭡니까? 군사협력체죠, 동맹체죠.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다른 모든 나라가 달려들어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맹체가 파괴력을 가지는 거죠. 아무리 약한 나라라도 함부로 못 건드린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못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나토 내부에서도 폴란드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스스로 지키는 게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그 차선책이 동맹이다. 동맹을 믿고 나의 국방력을 한다는 것은 전혀 성립되지 않는 말이다. 동맹 내지만, 나토라는 동맹 내지만 패권국들의 영향력에 따라서 입장이, 대접이 달라질 수 있다. 자, 원칙은 기본적으로 똑같이 중요한 동맹국의 일원이지만 현실에 부딪혔을 때는 패권국의 입장,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동맹국들 개개를 대접하는 입장과 동맹국의 처지가 달라진다. 저는 폴란드가 지금 우크라이나전을 여러 개월 지켜보면서 그런 점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병력을 2배로 늘리고 국방비도 GDP의 3%까지 쓴다 하면서 멀리 떨어진 한국이라는 나라에 20조 원을 베팅하는 이런 과감한 정책을 좀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M1 에이브람스의 정치 외교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 이제 추가로 궁금해지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제가 봐서는 그때 폴란드 국방장관이 와서 들여다보고 관심 있다 한 거는 전부 다 계약으로 연결이 됐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때 관심 있다고 한 것 중에 이번 계약에서 언급이 안 되는 부분은 뭐냐면 K21 보병전투차하고 K808 차륜용 장갑차예요. 예. 그래서 이들 부분도 다음 주 계약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아니면 포함되지 않더라도 향후에 어떤 길이 열려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방산이 지금 폴란드 건 자체가 20조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딜이지만,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디딤돌이거든요. 또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엄청난 디딤돌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활짝 꽃을 피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또한 이제 이런 수출이 가능하게 된 걸 보자면은 여태까지 우리 제품들이 외국에 수출됐고 좋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죠. 근데 이번에 한번 마디가 된 것 같아요. 더 큰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열린 거죠. 동구권의 주력국이에요, 폴란드는. 예. 비슷한 처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그들의 의사를 존중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한 20조 원을 베팅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면밀히 검토를 했겠습니까? 모든 옵션을 가지고. 기술이나 생산이라는 면에서 우리가 세계 탑 클래스에 들었다. 우리의 국뽕이 아니다 그것이. 예, 우리가 그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 예, FA50도 그렇고 우리나라들의 함정도 그렇고 그런 것도 더 시장이 열릴 것이다. 예, 기술 가격 그리고 강력한 내수를 바탕으로 안정적 지원, 운용 경험. 폴란드 장관이 여러 번 언급했죠. 왜 한국 무기를 사냐 했을 때 20조 원이나 왜 거기다가 엄청난 투자를 하냐 했을 때 한국은 아주 강력한 적에 맞서고 있는 나라다. 그래서 그들의 무기도 강력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여러 번이거든요. 서방권의 어떤 무기보다도 더 단련된 무기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숫자도 많고 훈련도 빡셉니다. 예. 군수업체들의 기술력도 뛰어납니다. 예. 우리나라 산업 전반이 발전하면서. 예. 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장점으로 좀 이어졌다고 보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런 면에서 우리 KF21을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만드는 물건이 세계적인 수준이 아니면 만들지 않아요. 예. 우리 더 이상 그런 나라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폴란드에서 K2 전차를 써보고 와 이게 레오파드 전차보다 낫다. 예. 그런 반응이 나온다면은 게임은 끝난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레오파드는 에이브람 전차보다 높은 평가를 받는 전차예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죠. 그걸 물리치고 유럽의 전장에서 저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끝난 거죠. 예. 자, KF21도 우리가 인도네시아나 파트너를 같이 가고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외국군이 써봐야 돼요. 우리가 그 시간이 세번 걸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K9이 아주 효자 노릇을 한 것이죠. K9 써보니까 괜찮더라. 그럼 다른 무기체계도 쓸만하겠네. 그래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갑차, 예, 레드백 같은 게 좀 호주에서 경쟁 중이죠. 좋은 평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전차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FA50 좋은 평가 받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KF21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 가운데서 인도네시아가 우리 써보니까 좋더라. 예, 한국 사람이 하는 말, 파는 사람이 하는 말 100%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써본 사람이 하는 말은 우리 신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허투루 만들지 않아요. 우리가 신경 써서 제대로 만들면 제대로 만들어냅니다. 그런 면에서 뭐 앞으로도 계속 다루겠지만 이건 F-35A 추가로 도입하는 건과는 엄청나게 상충되고 있어요. 예, 우리 방위산업의 항공 방위산업의 미래에도 꽃봉오리가 터지는 시기를 되게 늦추게 될지 몰라요. 아니면 꽃봉오리에 상처를 주게 될지도 모르고 그게 제가 걱정하는 바예요. F-35 끈을 다루면서 전혀 불필요한 투자거든요. 구입 금액만 4조 원이에요. 운용비까지 치면은 그 돈이 10조 원 이상이 되는 돈이에요. 운용비가 비싼 비행기니까 향후 업그레이드까지 포함하면 그 돈을 우리 업체에 써보세요. 어떻게 변할지. 저는 이번 이제 폴란드 계약건이 그런 KF21에 주는 시사점도 크다고 봅니다. 예,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